마감의 정석입니다. 정석투자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 마감되면서 주봉이 완성됐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코스피의 주간 하락폭이 3.35%가 올해 들어서 주봉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내렸던 그 봉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주의 주봉은 2.5%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1.77% 상승하면서 반등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보셨는데 마감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반도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 전체 매수 자금 증가가 필요. 그동안 이어온 전략처럼 돈의 양이 줄수록 더욱더 산업 1등주로입니다. 네, 어제보다 코스피가 오늘 거래 대금을 더 실으면서 10조 원 정도를 나타냈고 코스닥이 8조 원 가량의 거래 대금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대형주도 오르고 반도체가 또 IT 중소형주까지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전략 세우실지 마감의 한마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은 평가하지는 않았고요. 중요한 이 수치에서 수렴하고 있느냐, 지수가. 그리고 중요한 숫자를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저는 봤어요. 지수 수렴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2650이에요. 어제. 그리고 2670 그 전날의 반등, 이틀 전의 반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2550. 그죠? 요 숫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반도체가 주도해서 자금을 끌고 가야 시장은 2700이 열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전에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기준을 잡아드렸던 2550, 2700 말씀드리기 그 전에 2750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사라고 했었던 자리가 2650. 근데 요 시점부터 지수는 빠졌는데 아마 자동차는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2656.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점은 2640, 고점은 2650 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수 고점은 얼마예요? 2662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저점은 얼마예요? 2641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건 265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의 오차를 두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640도 그냥 2640도 같은 숫자고, 2650도 같은 숫자고, 2660도 같은 숫자고, 한 10포인트 내외 정도는 같은 숫자로 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2640과 2660, 이건 사실상 뭐 하는 거냐면 2650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수렴할 거야 라는 신호를 준 거죠. 시장이. 265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요거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놀랬지? 이건 거고, 어제는 놀랬지? 그리고 그 전날에는 좋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2650이 수렴이야 라는 신호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650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00조 정도 벌었을 때 밸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컨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업용 SSD 같은 경우도 지금 쇼티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기업용 SSD가. 그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정석 투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정석 투자가 예상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한, 정석 투자가 예상하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찝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돈도 못 벌고 깡통 차요. 실제로 일어난 거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기업이 실제로 일어난 거. 그리고 시장, 주식시장에서 이 돈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하는 게 결과가 좋다. 지금처럼.
그죠? 그래서 2650이라는 자리는 100조 정도 컨센인데 저는 한 110조 정도까지는 높아질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럼 한 2700대까지는 계속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위협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는 거죠. 아,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연속적으로 자금이 붙으면 좀 빨리 가는 거고 반도체가 연속성이 붙지 않게 되면 좀 천천히 가는 거고 흔들어 제끼는 거고 따라가게끔 유혹하는 거고 급락해서 손절하게끔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손절할 때 매수하는 거고 남들 혼자 와서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대중과 좀 반대의 시각으로. 그리고 2650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밸류로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으나 2023년도 7월 말, 그 다음에 8월 초,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뚜둥.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죠? 2650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여러분 2668까지 잠깐 넘어섰던 자리예요.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2650에 따라가지 마세요. 당합니다. 2350 기다려. 현금 들고 기다려. 배터리 원금 회수에 이 했던 전략이 저 전략이었어요. 저 때가. 여러분. 자, 이때는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 배터리 혼자서 외롭게 싸웠어요. 배터리 혼자서 외롭게 시장가 나 전구 좀 돌파할 건데 근데 배터리 하나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힘이 부족했죠. 도와주는 서포트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자, 똑같이 2650이지만 과거에 혼자서 배터리 혼자서 지수의 목표치를 높이려고 했었던 이 외로웠던 저 심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수를 높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2273까지 급락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의 왕은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의 왕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거든.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때의 왕은 뭐예요? 배터리고 지금의 왕은 반도체가 왕이에요. 시장의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반도체가 안 도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생성형 AI가 됐든 아니면 낸드 가격 상승이 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발주, 그죠? 요 투자하지 않으면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반도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친구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친구.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의 친구가 생겼다고. 자동차라는 친구. 현대차하고 기아 앞바퀴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앞바퀴 잘 굴러가다 보니까 지수에 보탬이 되면 되지 짐이 되진 않는다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좀 기대치가 낮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입장 발표가 워낙 강건하다 보니까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집 나갔던 녀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친구 추가. 친구 추가 등록해주세요. 이런 거죠. 현대차하고 기아, 반도체 외로우셨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락장 막아봅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친추가 된 거죠. 친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가 딱 붙으면서 시장에는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매도 세력. 그죠? 예, 이 매도 세력이 누구냐면 현재 선물 쪽에 대한 포지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선물 포지션을 안 풀고 있거든요. 48,000개, 어제 한 5만 개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물 매도 포지션 눌러가지고 계속 시장을 아래쪽으로 매도 공격이 나왔었던 거예요. 야, 매도 공격 계속 못 올라가게 막아봐. 그러니까 반도체는 워낙 강하니까 더 이상 못 죽이겠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이번에 KB금융 나오다 보니까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거지. 근데 이 매도세를 지금 다 풀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에 풀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주식이 더 가겠습니까? 돈이 들어왔던 애들이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 2650에서 왔다 갔다 수렴 구간, 그리고 이번 시장은 2550에서 2700까지는 열어놓되 반도체가 주도하는 연속성이 나와야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천천히 가니까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정이나 늘림 나오면 이거저거 하지 말고 반도체에서 발전하면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걔네들만 분할해서 하더라도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가
전고점 넘어가주는지가 되게 또 이제 중요해졌어요. 현대자동차가 25만 원,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 녀석이. 이 직전 고점이 26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돌파하면서 만약에 기아까지 따라오고 여기에 그 바이오하고 배터리까지 저점만 높여주는 흐름들만 나오더라도 이번 시장 2,700까지 가는 시장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돈이 지금 10조 미만이니까 12조 미만의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올 걸 대비를 해서 돈이 양이 줄수록 산업 1등 주축으로 포트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번 구간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와 밸류업의 금융은 왕의 친구군요. 친해졌어요. 저 피부에 관련돼서. 근데 이게 5월 달에 이제 발표될 예정이니까 아마 그때 재료가 더해지면은 뭐 단기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되는 거죠. 10월 말에는 배터리 혼자서 시장을 키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돈이 빠지는 시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량에서 타이션 일부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 혼자서 지금 시장 싸우지 않잖아요. 친구가 생겼다고.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 이게 내수주인데 원래 얘네들은 그 친구가 되기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수출주나 아니면 이쪽은 이제 내수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지. 근데 이 친구 관계를 억지로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정부 쪽에서. 저 PBR 관련된 주식으로. 198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 3당 합당했을 때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힘을 합쳤잖아요. 결이 다르지만. 그죠? 마찬가지인 거지. 지금은 시장의 반도체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니까 잠깐 우리 한 팀을 이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1등주 쪽에 대한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커져야만 이 판이 넓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 계속 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소수 종목에 대한 차별화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을 제시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앵커님.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의 왕 배터리, 올해의 왕 반도체 이 예상 적중해 주신 전문가니까요. 또 앞으로의 주도주에 대한 의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 주신 내용들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 중반에 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고요. 그 전후로 해서 주요 변수들 반영 시기인데요. 다음 주도 마감은 증권통과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